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상엽쌤입니다. 현재 국내에 정말 많은 보험사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보험 상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진단비만 보더라도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상정특례 진단비, 후유장애 진단비 등 정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네, 맞죠. 사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어떤 특약들을 선택해서 내 보험 안에 구성을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많으실 거예요. 가까운 사례만 보더라도 옆집 철순이 엄마랑 나랑 똑같이 보험에 월 15만 원을 내는데 나는 실비만 6만 원이고 옆집 철순이 엄마는 실비가 또 만 원이래요. 네? 그리고 가입해놓은 건강보험의 담보 특약 또한 전부 다 제각각이죠. 네, 맞죠.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절대 저축도 투자도 재테크도 아니죠. 보험은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내 재정 상황에 비해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정하셔야 하고 쓸모없는 특약들은 체크하셔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저희 보험남매가 여러분들이 제발 좀 보험료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시는 걸 좀 막아드리려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바로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죠. 근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평균 입원 일수가 정말 짧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은 바로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이 특약들입니다. 이 입원비 특약은 납입 보험료 대비 사실 많은 수혜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 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질병과 상해 입원 일당 만 4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7,508원입니다. 하루에 입원비 2만 원 받으려고 20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질병과 상해 입원비 특약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20만 1,920원입니다. 하루 입원 일당이 2만 원이니까 211일 입원했을 때 420만 원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210일이라는 기간을 입원을 해야 내가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210일이라는 시간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쉽지 않죠. 않죠. 네네, 네. 쉽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1일당 월 평균 입원 일수는 22년도를 기준으로 겨우 1.72일입니다.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원원 일수가 2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 입원 일당 2만 원을 받을 바에는요, 차라리 암 진단비 1천만 원 더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 입원비 2만 원을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올까요, 여러분? 아니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암 진단비 1천만 원은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굳이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입니다. 우선 암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지는 않아요. 요즘은 정말 약물 치료로만 끝나는 암들도 있고요. 제가 정말 재밌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11,950원이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9,660원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세요? 저는 옵니다. 오시죠? 저도 네네. 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암이 올 것 같으면 주치의한테 우리가 진단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수술을 받나요?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받나요? 아니면 입원을 먼저 하나요? 우리가 암이 온다고 하면 의사한테 진단을 먼저 받겠죠. 수술을 할지 말지, 약물 치료를 할지 말지, 입원을 할지 말지는 누가 정하죠? 지연쌤?
환자가 정할 것 같진 않고 의사 선생님이 정하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정합니다. 주치의가 내 상태를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내 몸에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암인지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정확하게 네, 감이 오시죠?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네네. 암 수술비 가입할 바에는 진단 받자마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가입하세요. 왜 비슷한 돈 주고 누구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고 시작하는데 진단받고 그 후에 수술까지 받아야 지급이 되는 암 수술비를 도대체 왜 가입합니까? 왜? 흥분했어요. 네. 다음으로 불필요한 특약 세 번째는 바로 질병 사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은 사실 가장한테는 정말 중요한 보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질병 사망 특약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 사망 특약이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특약인데 쉽게 말해서 상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우리가 암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요즘은 노화로 인해 자연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인이 반드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사망하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병이 있어도 그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40세 남성 기준 질병 사망비를 5천만 원을 한번 설정했을 때 얼마죠? 34,000원이나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다치거나 아팠을 때 혹은 내가 자연사를 하거나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자살을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일반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이나 정기사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실 거라면 정기사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어요. 만약 경제적 주축인 남편의 사망이 온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이 힘들겠지만 언제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자녀가 자립할 나이가 아닌데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시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남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중 한 명이 갑작스런 부재 시에는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내가 희망하는 나이까지만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사망을 구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 40세 남성분께 정기사망보험금 가입을 도와드렸는데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을 하고 질병이나 상해사망이 아니라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60세까지 보장받게끔 구성을 하는데 월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23,000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3,000원이요? 23,000원이요. 진짜 가성비가 좋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우선 후유장애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증권 펼쳐보세요. 쉽게 말해서 후유장애란 만약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치료가 모두 끝났지만 이게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후유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후유장애가 사고로 생기면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생기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는 사실 보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해가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자주 접하시게 되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자꾸 주변에서 가입하라고만 말하는 질병 후유장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엽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점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의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때 이때 설정하는 금액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질병후유장애는 상해후유장애처럼 1억이나 2억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보험회사에서 가입 금액을 제한해둔 경우가 많고요. 많이 가입을 해봐야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0세 남성 기준으로 3에서 100%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을 구성했을 때 한 달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면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월 보험료가 무려 7만 8천 원이고요.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5,800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좀 안 될 건 없죠, 사실. 보험을 좀 특약별로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제 고객님들이나 좀 보험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비싸죠, 사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금액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특약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고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만 하면 가입한 5천만 원 전액 다 지급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가입한 이 5천만 원을 전부 다 받으려면요. 장애율이 100%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장애율 100%를 받으려면 두 눈이 모두 실명이 돼서 하나도 안 보여야 하고요. 하필 눈 한쪽만 실명하면 50% 후유장애입니다. 근데 밖에서 다쳐서 실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꼭 질병을 원인으로 눈이 멀어야 합니다. 맞아요. 질병후유장애의 담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35살에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가입해서 한 이제 70살 요 정도 됐어요.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멀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2,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5년 뒤에 질병으로 눈 한쪽 시력을 잃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는 크지 않다고는 보고요. 그렇죠. 받아봐야 2,500인데 2,500만 원이면 35년 뒤에 물가를 따져보면 와, 보험금 잘 받았다. 와, 기분 좋다. 아니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병후유장애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하고 정말로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 판정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한쪽 손목에 신경이 끊어져서 손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손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6개월 뒤에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회복 가능성을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비로 바로 쓰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장애 판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구장애, 두 번째는 한시장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장애거든요. 영구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한시적 장애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장애가 지속되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를 한시적 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순 장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후유장애 특약은요, 영구적 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이걸 한시적 장애로 판단이 돼서 중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장애율의 20%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쪽 팔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때 장애율이 30%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씩 마비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한시적 장애로 판정되면 30%에 20% 요 수준인 6%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작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쪽 팔을 잃었다면 상식적으로 심각한 장애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습니다. 아이고. 5년 이상 장애가 유지되는 한시적 장애는 6%이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도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영구 장애로 나와야 5천만 원을 가입하면 30%인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암이 걸리신 이후에 다시 암이 왔을 때만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암의 진단 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특약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 특약이 1,000만원당 9,000원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재진단암 진단비는 특약이 1,000만원당 12,000원, 13,000원 할 정도로 특약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암을 첫 번째 걸리기도 사실 어려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급할 때 지급되는 특약이라고 하면 조금 확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약들은 보험에 안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암을 진단을 받고 또 다른 전이암이나 2차 암이 진단되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진단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년이요?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최초 발생한 암을 진단받고 1년 뒤에 새로운 암이 오면 지금 못 받나요? 네, 지급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지출들 엄청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가입 안 하는 불필요한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저희 보험남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상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을 흔드셨네요. 힘들어야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 와도 됩니다. 하나도 됩니다.